기억해. 누나 나 한번 네가 형이 네가 방금 한 것처럼 해줘. 누나 끝나고 나. 두번 하고 내가 들어왔는데. 했어?
낯설하고 불안이기도 하지요. 불안에 잠식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는데요. 몸에서 시작해서 돌고 돌고 돌아 결국 제가 도착한 곳은 여기네요. 누드비치. 이것은 저의 누드입니다. 저의 나체입니다. 어떤 예술은 대단하고 멋지고 압도되어서 제가 가진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져요. 저는 저를 예술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혹은 예술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예술을 좋아해서 한없이 작아지고 작아집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준비된 모습이고 싶어요. 원래 멋있는 꾸안꾸. 패션에서도 메이크업에서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것 같지도 않으면서 멋있고 예쁜 사람. 정말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고 싶지만 저는 자주 저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서 못난 모습을 봅니다. 멋지고 예쁘고 대단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저의 욕망을 조금 부끄러워하며 가끔 지긋지긋해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좋은 관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참 많이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기웃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참 많이도 저에 대해 썼습니다. 그래서 지겨워졌어요. 나밖에 모르는 나. 그럼에도 나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은 가장 부끄러운 나에서 시작한 여행입니다. 부끄러움은 어쩌면 연결이래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 제가 저의 부끄러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연결의 경험을 가지려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기까지는 않기 위해서 약속된 곳에서, 누드비치에서는, 목욕탕에서는, 그리고 무대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약속. 엄마입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괴로워하는 건 저입니다. 그건 나의 감정.
엄마는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라고. 근데 제 주변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친구도, 선생님도,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도. 가끔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떠나갔고 힘들었지만 지나갔고 제가 힘들었던 거니까요. 엄마. 언제나 가장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엄마였어요. 가장 모욕적인 말, 가장 부정적인 감정, 가장 큰 분노. 저는 오늘 엄마를 죽일 거예요. 엄마, 여기는 쓰레기통이야. 엄마의. 왜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 사랑하는 가족에게. 엄마, 난 엄마가 싫어. 엄마의 말들이 싫어. 엄마의 말들이 자꾸 날 죽여.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 하찮은,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부끄러운 사람. 근데 그게 사실이야. 나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가끔 진실이고 가끔 거짓이며, 그렇다면 과연 거짓이 될 수 있을까? 엄마로부터 도망쳤다가 엄마를 죽이러 왔어. 연습. 2018년 6월 7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평가해도 엄마는 해주길 바랐다. 심통난 내가 엄마의 생각은 뭐냐며 쏘아붙였을 때 엄마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삐지지 말라고 했지 사과하지 않았고 마음을 풀라고 했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엄마가 잘못한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래도 엄마니까 평생 사과하는 법을 모르고 살았을 사과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해해줄까 싶어서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돌아섰다. 누가 그랬는데 서운함은 머리의 영역이 아니어서 이해는 해도 여전히 서운하다고. 난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걸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다시 둔해지는 걸 선택할 수 있을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에 나는 엄마를 이해하고 품기까지 할 수 있을까? (2021년 2월 27일) 왠지 모르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나는 엄마한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2020년 8월 5일) 오늘은 엄마에게 모진 말을 쏟아부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한 거짓말만은 아니었다. 발바닥 아래에 꼭꼭 눌러넣은 진심. 진심과 거짓말.
상처를 품고 있는 진실과 상처를 껴안고만 있는 침묵.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둘 다 어렵다. (2020년 5월 29일) 오늘은 엄마가 전화기 너머로 화를 냈다. 당신의 불안을 이유 삼아 딸을 다그치고 한숨을 쏟았다. 엄마의 그런 모습에 딸인 나는 만 하루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겁이 많은 것마저 엄마를 닮은 나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대화에 물꼬를 터야 할까? 갖은 생각을 다 했다. 그렇게 끙끙거리다가 건통화는 상냥한 엄마의 목소리로 시작했다. 근데 난 그게 또 싫었다. 엄마, 나처럼 힘들었어야지. 왜 아무렇지도 않아, 억울하게. 엄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엄마가 나한테 기대면 나는 누구한테 기대? 나는 참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화난 것 같진 않아서 안도감이 들었다. 입에서 멋대로 쏟아져 나온 말들에 마음이 나른해졌다. 이젠 엄마가 내내 죄인이 됐다. 미안하다, 딸. 엄마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 딸이 숨 막혔겠다. 이제 안 그럴게. 딸이 한 번만 이해해줘, 응? 엄마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나도 엄마한테 잘못했고 섭섭하게 했잖아.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나도 요즘 너무 힘들고 지쳐서 별일 아닌 일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와. 나 근데 진짜 그만 참고 싶어. 더는 참고 싶지가 않아. 엄마 탓 아니야. 이제 그만 사과해. 엄마의 사과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딸은 이유도 없이 또 자격도 없이 매일 심판자의 자리에 서고 엄마는 나를 낳은 연유로 시도 때도 없이 죄인이 된다. (2021년 10월 3일) 뒷모습을 기억해. 엄마가 닫은 그 방문을 기억해. 스스로에게 뱉지 못해서 쏟아낸 원망과 아빠를 닮았다며 비친 절망 모두. 이제야 나를 제대로 보는 그 눈, 제대로 잡는 손, 제대로 인정하는 그 입이 미워. 엄마, 나는 과거의 엄마를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러지도 않을 거야. 근데 엄마, 난 엄마를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있을까? 엄마, 난 엄마가 싫었어. 엄마의 말들이 싫었어. 엄마의 말들이 나의 말이 되어 자꾸 날 죽이곤 했지. 나는 세상에서 조금 부끄러운 사람. 엄마로부터 도망쳤다가 엄마를 만나러 왔어. 연습. 엄마를 만나는 연습. 보이지 않는 사람은 기억과 추측으로 자꾸자꾸 구부러져. 저것은 계속해서 생각과 감정이 변하는, 가끔 불안하고, 가끔 웃으며, 가끔 화내고.
자주 사랑하고 종종 상처받고 때때로 아이이며 분명하게 아이였던 지금도 실수를 하는 그러면 반성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의 엄마. 나는 자주 나를 사랑하는 나와 아무것도 아닌 나로 분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보잘것없는 나에게는 부정적인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누군가 그렇지 않다고, 그런 모습도 괜찮다고 말해줘도 스스로 그렇게 믿기란 힘들었죠. 천천히 나의 몸을 훑습니다. 나의 몸은 나의 머리. 나의 몸은 나의 가슴. 나의 몸은 나의 팔, 나의 다리. 하지만 무엇도 전체는 아니. 이제 충분히 몸을 데웠으니 바다로 나가볼까요? 혹시 물에 빠진다면 앞으로 가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가만히 누워 둥둥 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가 있으면 짧게 같이 나누고 오늘은 이제 같이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문이 없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네, 간단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나의 벗은 몸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했고 이 작업의 시작이 그 워크숍이었고 이제 그 워크숍에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하게 되는 말이 부끄러운 감정, 몸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 좀 부정적인 감정, 그런 수치스러웠던 기억, 그리고 나의 몸을 스스로 긍정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수님과 제가 그러면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저는 이제 그 워크숍을 하면서 같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내 삶에 제 곁에 되게 같이 항상 하고 있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그렇게 감정을 따라가 보다가 어떤 사람도 만나게 되었고 지수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연극으로 하려는 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연극을 하고 싶고 같이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서 이제 조금씩 사부작 같이 만들게 되는데 좀 집에 돌아가시면서 같이 또 생각해 볼 거리를 던졌으면 네, 그런 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아니고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저희가 사실은 이 전시가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나를 정의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진짜로 나를 당당하게 예술가로 부를 수 있을까? 난 그렇게 당당한가? 내 작업이 어떨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랑 내 친구랑 오드 콜렉티브를 하면서 작업을 꽤 오랜 시간 했는데 못 부르겠는 거예요. 저를 스스로 예술가로. 그래서 왜 나는 도대체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부끄럽고 남한테 나 예술해요, 작가예요 라고 말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에서 그리고 그러지 말자라는 선언에서 시작한 전시예요. 그리고 그런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비전공인 예술가분들 그리고 중고신인이라고 저희가 칭했는데요. 10년? 거의 10년이죠. 졸업을 하고 한 10년 정도를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뭐를 하지만 딱히 뭔가 거리가 없다. 네, 그런 분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 이제 퍼포머로 하신 유진님도 비전공자시고 지수님도 비전공자시고 하지만 뭔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만나서 어떤 해프닝을 벌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뭔가 다 이런 부끄러움, 쪽팔림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누드비치로 이렇게 나가보자.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랑 연결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제가 누드비치였기 때문에 유진님이 아까 이렇게 누드비치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 맞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유진님이 나는 뭐 예술가야? 뭐라고 했죠? 대사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예술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사운드 트랙이 이제 유진님이 되게 그냥 취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되게 본인이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사운드 트랙에도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입장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계신 음악은 다 제가 만들었고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냥 음악을 정말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 지금보다 더 좀 열정적으로 음악을 내가 좋은 곡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곡들이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스튜디오 녹음을 하거나 되게 완결된 곡이 아닌데 그냥 저의 아이폰의 음성 메모로 기록돼 있는 곡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가치가 있나 이렇게 미완성의 것들, 부족한 것들 이것이 뭐가 소용이 있나 해서 좀 그냥 치워버렸고 그거를 되게 좀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시를 기획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접근해서 이런 텍스트가 나왔는데 제가 가진 이 음성 메모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움이었던 것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이걸 들어보니 좋은 거예요. 좀 그때보다는 이걸 왜 이렇게 내가 하찮게 생각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거 막 제 목소리도 담겨있고 막 친구들과의 대화 이런 것도 담겨있어서 조금 되게 사적인 음성 파일인데 이제 이거를 여기 오신 분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또 이게 연결 지점이 있겠다 싶어서 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조금 부끄러워서 네, 저희가 조금 있을 테니까요. 계속 자유롭게